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반란 꼼수 반란이 아니지 왜 이래 맨날 반란 생각하는데 무신사 반란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반란에서 제품 몇 개 샀어요. 그 후에 샀어. 안녕하십니까? 저희 댓글 몇 개 좀 달렸던데요. 여기 그 뭐냐 보니까 집이 있어야 뭔가 네. 채울 텐데 오늘의 집에 오늘의 집편 이렇게 댓글이 달리네요. 자연스러웠어요? 망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오늘 주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바로 이 세대 4050 중장년층 세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050 세대가 온라인 시장에 큰 손으로 부각이 되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40대에서 50대의 이 사용자, 소비자가 온라인 시장에 들어온 거의 계기는요, 장보기에서 출발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여유있게 카트 끌면서 남들은 뭐 샀어? 요거 하나 넣을까? 이렇게 장보기를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밥은 먹어야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장 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마트 잘 안 가세요. 그렇죠. 아들, 딸들을 통해 어떻게 결제하는가, 어떻게 장바구니에 담는가를 배워서 이제 4050 또는 5060 세대들은 로켓프레시, 마켓컬리스, 새벽 배송 자연스럽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겠어? 라고 했는데 막상 왔는데 신선식품이 너무 신선해. 그리고 뭐야 아이스크림도 꽝꽝 얼어서 왔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땡땡 프레쉬로 해서 아이스크림 주문했는데 이 냉장고 열어서 하는 것보다 더 꽝꽝 얼었더라. 이런 소비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패션 의류, 나만을 위한,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쪽 쇼핑도 해볼까? 그래서 시선이 확장이 된 겁니다. 이 세대가 부모 쇼퍼인데 사실 부모 쇼퍼는요, 베이비 부모 그리고 쇼퍼를 합쳐서 보통 5060의 큰 손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4050, 5060 다 같이 늙어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엮어서 보겠습니다. 저 역시 관심 있는 이 세대. 대표님은 25 아니었어요? 실수했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4050 중장년층 여성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면받아왔어요. 왜냐면 잘 기억해 보시면은 지그재그, 브랜디, 무신사, 에이블리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플랫폼 쇼핑몰들은요 1020, 2030 MZ들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앱들이 그들에게 정말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4050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4050은 쇼핑 패턴이요 매일매일 앱에 들어가서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 업체들은 데일리 유저, 월간 유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집중을 여기 했던 거죠. 10대, 20대. 근데 해보니 막상 들어와서 보니 큰 손이네. 한 번에 살 때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티셔츠 2만 원짜리 살 때 40, 50대는 백화점에서 샀던 소비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 11만 원이야? 하나 사자. 객단가가 3, 4배 이상 차이가 나버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 좋은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40, 50대를 위한 여성 쇼핑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간에도 있었지만 이제 큰 기업들의 큰 자본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잠깐 언급해보면 여성 쇼핑몰 있잖아요. 브랜디, 지그재그, 에이블리, W 컨셉 이 업체들은 전형적인 MZ 타겟 쇼핑몰인데 이들의 연간 거래 규모는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대, 20대의 쇼핑몰이 이 정도 규모였는데 이제 이들이 관심을 40, 50대 큰 손이었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 스타일에서도요 포스티라고 해서 앱을 론칭했는데 30, 40대 이상을 위한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무신사, 레이지나잇이라고 30대 이상, 정확히는 X세대 80년대 전후의 사람들, 여성들을 위한 쇼핑몰 레이지나잇을 론칭을 했고 브랜디에서는 플레어라고 론칭하고 퀴닛이라는 업체가 2020년 9월에 등장합니다. 아예 대놓고 우리 40대 이상 여성 쇼핑몰이야 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이 40대 여성 이상의 여성들의 이 서름이 여기에 이제 폭발해서 너네 사줄게
그래서 굉장히 고속 성장합니다. 퀴닉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우리 보세 말고 브랜드, 백화점에 입점한 여성 의류 브랜드 입점시킬게. 알고 있죠? 뭐 조이너스, 올리비아 로렌, 뭐 이런 뭐 백화점 브랜드사가 여기 입점하는데 처음에 론칭 당시에 한 20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는 700개의 백화점 브랜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이제 사모님들 이제 편하게 쇼핑하시라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이렇게 비싼 것들 이렇게. 네. 그래서 2020년 이 9월에 출시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일간 활성 사용자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우리나라의 이 최대 패션 플랫폼의 이제 대표적인 이 라인업이 뭐 LF몰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10만 DAU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9월이니까 아직 한 2년 된 업체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AU 월간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12월에 145만을 돌파했고 이게 어느 정도 비교하면 되냐면 작년 1월에 한 17만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무려 7배 성장한 거예요. 앱도 다운로드 건수 400만 이렇게 되니까 이 시장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조짐이 좋다라고 해서 올해 이 퀴닛은 360억 원의 라운드 B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적으로는 515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집중하고 총알을 또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퀴닛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이어서 카카오 스타일에서는 포스티 론칭을 했는데 포스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론칭을 한 다음에 올해 5월 기준으로 해서 앱 다운이 한 89만. 여기는 처음부터 백화점 브랜드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한다. 그래서 유통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공급망 이슈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한 60개 정도 브랜드사랑 직접 공급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400개 정도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퀴닛이 한 700개, 포스티가 한 400개. 근데 뭐 같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티 같은 경우에는요. 패션, 의류, 신발, 가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상품 구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확실하게 40, 50대 여성 한번 밀어볼게 해서 올 2월에 하프클럽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화정 상무를 부문 리더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0, 50대를 잘 아는 이런 사람이 총책임을 맡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스티가 백화점이랑 같이 이렇게 네. 바로 계약을 한 거는 참 잘한 거예요. 저희가 매번 다룰 때마다 이제 맞아요. 짝퉁 관련된 문제를 매번 언급했는데 맞습니다. 거의 이제 원천 차단한 그런 느낌. 맞아요. 아예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업체들이 싹 입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정품을 들여온 게 맞는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어디서 빼돌린 제품이 들어왔을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반란 꼼수 반란이 아니지 왜 이래 맨날 반란 생각하는데 무신사 반란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반란에서 제품 몇 개 샀어요. 그 후에 샀어. 어쨌든 이렇게 정품 가품 이슈가 뭐 불거지지 않게 이런 거 원천 차단하고 아예 다이렉트 계약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 그리고 이어서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요 30대 이상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레이지나잇이라는 앱을 또 론칭을 했어요. 이게 X세대 전후 80년대 전후의 여성들이 낮에는 치열하게 일하고 밤에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느긋하게 쇼핑을 즐기는 나만의 시간 해서 레이지나잇이라고 했다고 해요. 여기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포스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션, 의류, 신발, 가방에 집중했다면 무신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인테리어 소품, 뭐 미술품, 가전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이거를 위해서 각각의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사실 퀴닉 같은 경우에는 저 작년에 이미 다운받아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40대 25세지만 40대 그런 어떤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는가 40대의 눈이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앱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퀴닛의 UI UX가 좋았어요. 처음부터 여기는 앱을 열면 40대 여성을 위한 쇼핑몰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진열이나 이런 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큽니다. 가격도 잘 보이고 브랜드명 같은 경우에도 큼직큼직하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포스티나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그 기반이 뭐 브랜드에서 나왔고 카카오 스타일에서 나오다 보니까 빡빡한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서 일단 예쁘고 세련되게 보이지만 글씨들이 작아요.
40대, 50대 또는 50대, 60대가 보기에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봤을 때도 충분한 가격과 브랜드명이나 이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명이 잘 보여야 되는 이유는요.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이미 왜냐면 소비를 해온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나 올리비아 로렌 좋아해 하면은 올리비아 로렌이 되게 크게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네 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난 예쁘게 진열을 해야지, 이런 UI, UX를 그렇게 고려해야지 하면은 10대, 20대들은 좋아할 거예요. 예쁘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유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홈쇼핑의 큰손이었고 백화점의 큰손이었어요. 그 뜻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쇼핑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앱에서 지나치게 좀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여기 불편함을 느껴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여성복 브랜드들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그간에는 사실은 백화점에 입점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연예인 써서 광고 홍보하면은 자연스럽게 팔리겠지 했는데 이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잘. 그 뜻은 그동안 안주해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론칭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상 론칭했는데 40, 50대 이상의 이 여성들은 아직도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클릭을 많이 해서 깊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포기를 해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한다 해도 40,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UI, UX의 개발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마케터 입장에서 좀 생각했을 때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벌 때 내가 3만 원짜리 제품을 100명에게 팔 것인가, 30만 원짜리 제품을 10명에게 팔 것인가. 지금 이게 MZ세대와 40, 50대 이상의 소비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고 선전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 뜻은 내가 여기서 이 옷을 봤는데 왼쪽 쇼핑몰에서 10% 쿠폰 던졌어. 그럼 일로 갑니다. 근데 다음 달에 여기서 쿠폰 던졌어.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로열티보다는 쿠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플랫폼들이 이 사람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40대 이상은요, 저만 해도 쇼핑몰 앱 몇 개 안 이용해요. 귀찮아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쿠폰을 5%, 10%, 10% 떨어져도 감사해요. 왜냐면 백화점도 신상품 5%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래. 왜 이래? 이거 우리 40, 50대 이상의 여성들의 쇼핑 패턴은 한 번에 살 때 귀찮으니까 여러 개를 많이 사는데 굳이 앱 따라서 여기가 최저가야 뭐해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거 불편하니까. 하나 익혔는데 또 옆에 가서 이거 또 막 UI 다 다르고 맞아요. 가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귀찮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B 쇼핑몰을 이용하는 계기는 그냥 주변 아줌마가 난 A를 쓰고 있는데 야, 너 B 써봤냐? 요즘 그거 뜨더라. 그럼 그때 가요. 근데 했는데 나의 타입이 아니야.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쇼핑몰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한 번 락인을 잘 해놓으면은 그리고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다는 경험을 하면 잘 떠나지 않는 우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저번에 이제 반란, 머스티 그런 플랫폼들의 적자 이유가 광고, 인건비, 맞습니다. 돈 이런 비용 때문에 이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4050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흑자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10,000원짜리 100개를 팔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 10개 팔면 똑같이 100만 원인데 내가 고객을 유치한 사람이 기여도가 매일 방문해서 사주진 않지만 한 번에 들어왔을 때 큰 규모로 사줘. 그리고 실제 40, 50대 쇼핑 패턴이 그렇습니다. 무이자 12개월을 해도 홈쇼핑에서 100만 원짜리 잘 사줘.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으니까 매출 이 수수료 수익 자체가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 10대, 20대는 바이럴하고 소문내고 유행을 타기 좋다면 40, 50대 이상의 사용자들은 유행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마지막으로는 온디맨드 서비스로의 진화. 이게 온디맨드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개개인 맞춤, 개인화된 서비스. 점점 소비자들은 그런 욕망을 느끼고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길 바래요.
이거는 조금 더 이런 로고를 이렇게 박아주면 안 돼요? 나의 로고를 박아주면 안 돼요? 기업들이 명품 업체도 마찬가지고 가방에 내 로고를 박아준다든지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온디맨드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이런 패션 플랫폼들이 40, 50대 여성을 좀 더 끌어모아서 못 도망가게 한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맞춤화 개인화 전략,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CRM,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데,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머뭇머뭇거렸어. 그랬을 때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쿠폰 없나? 쿠폰 한번 던져줘요. 그럼 어떤 고객은 쿠폰을 받았더니 즉시 구매했어. 근데 어떤 고객은 쿠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상품을 보여줬는데 반응했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맞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해 나간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할게요. 달아주세요. 끝! 다음 시간에는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회계법인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게요.